여러분, 중년 여성이 룸카페 가자고 먼저 제안한다면 그건 절대 그냥 커피 마시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카페도 많은데 왜 하필 문 닫고 들어가는 룸카페일까요? 바로 남의 시선 없이 단둘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룸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있잖아요. 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그 느낌. 아늑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보드게임 하다가 손이 스치고, 영화 보면서 어깨가 닿고, 이런 순간들이 평범한 카페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의식하기 때문에 대놓고 스킨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룸카페는 완벽한 핑계가 되는 거죠. 게임하다가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졌다고 장난스럽게 때리기도 하고, 영화 보다가 무서운 장면 나오면 팔 잡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은 평소 관심 있던 남성분한테 새로 생긴 룸카페 가보자고 먼저 제안했는데, 사실 그 전에 혼자 가서 미리 분위기도 확인하고 어떤 룸이 제일 아늑한지까지 체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경 쓴다는 건 정말 그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룸카페에서 여성이 보내는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일부러 무서운 영화 고르는 것, 보드게임 하면서 계속 가까이 앉으려는 것, 에어컨이 춥다면서 더 붙어 앉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룸카페 나올 때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또 오자고 한다면, 그건 오늘 뭔가 더 진전되기를 바랐는데 아쉬웠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남성분들이 이럴 때 너무 신사적으로만 행동하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적절한 스킨십, 자연스러운 접촉, 그리고 분위기를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해요. 룸카페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은밀함과 친밀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룸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올 때 여성분이 배고프지도 않은데 2차 가자고 한다면 그건 아직 헤어지기 싫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런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더 프라이빗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만 있으면 관계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스크린 골프장 가자고 먼저 제안하는 중년 여성이 있다면 그건 100% 계산된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중년 여성들이 골프에 갑자기 관심 생겼다고 스크린 골프장 가자고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은 골프보다 다른 목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장만큼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가능한 곳이 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골프 자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뒤에서 팔을 잡아주게 되고, 허리 각도를 봐달라고 하면 허리에 손이 가게 되고, 스윙 자세를 교정해 달라고 하면 거의 백허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특히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이 주는 효과가 상당해요. 문 닫고 들어가면 완전히 둘만의 세상이 되고,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워지고, 옷도 가벼워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분위기도 풀리고, 이 모든 과정이 친밀감을 급속도로 높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공 치고 나서 하이파이브하고 좋은 샷 나오면 안아주고, 이런 스킨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인데, 한 40대 후반 여성분이 평소 호감 있던 남성분에게 골프 배우고 싶다면서 스크린 골프장 가자고 했대요. 사실 그 여성분 골프 경력이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초보인 척하면서 계속 자세 봐달라고 하고, 클럽 잡는 법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대요. 남자분은 열심히 가르쳐 주느라 정신없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는 오히려 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여성이 보내는 신호들은 정말 노골적이에요. 일부러 헛스윙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기, 공이 안 맞는다면서 뒤에서 잡아달라고 하기, 팔이 안 올라간다면서 스트레칭 도와달라고 하기,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특히 운동 후에 땀 났다면서 머리 묶으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더웠다면서 겉옷 벗으면서 몸매를 은근히 어필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보통 18홀 치면 2-3시간은 기본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신체 접촉도 많고,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게다가 운동이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땀 흘리고 살짝 흐트러진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남성분들이 주의할 점은 너무 골프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분이 진짜 골프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빨리 파악하고 적절히 스킨십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어야 해요. 자세 가르쳐 줄 때 너무 점잖게만 하지 말고 살짝 밀착해서 가르쳐 주고 좋은 샷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여성분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어요. 맥주 마시면서 살짝 취한 듯한 분위기가 되면 더 좋아요. 평소에 못하던 말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앉게 되고 손도 잡아보고 이런 진전이 일어나기 쉬워지거든요. 스크린 골프장 끝나고 나서 여성분이 다리 아프다면서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하거나 사우나 가자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강력한 신호예요. 오늘 뭔가 더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제안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성이 먼저 와인바나 루프탑바 가자고 제안한다면 이건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초대예요. 단순히 술 마시러 가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죠. 특히 분위기 있는 와인바나 야경이 보이는 루프탑바를 선택했다면 그건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와인바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 나른한 재즈 음악, 살짝 어두운 실내, 이 모든 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여성들이 이런 곳을 선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평소보다 과감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어쩌면 오늘 밤 선을 넘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은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자고 하는 경우 이건 정말 계산된 선택이에요.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 나란히 앉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닿게 되고 귓속말도 하게 되고 은근히 손도 만지게 되거든요. 와인 마시면서 살짝 취한 척하면서 기대기도 하고 추운 척하면서 더 가까이 붙기도 하고 이런 스킨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제가 아는 50대 초반 여성분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남성분이 있었는데 관계가 진전이 없어서 답답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새로 생긴 루프탑바에 가보자고 먼저 제안했죠. 일부러 노출이 있는 원피스도 입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완전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와인 2잔째부터 일부러 취한 척하면서 어깨에 기대고 손등도 만지고 귓속말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갔더니 그날 밤 관계가 확실하게 진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와인바에서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정말 다양해요. 와인잔 잡은 손가락을 일부러 만지기, 건배하면서 눈 맞추고 오래 보기, 와인 맛있다면서 입술 핥기, 살짝 취한 듯 목소리 톤 바꾸기, 이런 것들이 다 의도된 행동이에요. 특히 화장실 다녀와서 립스틱 다시 바르고 오거나 향수 뿌리고 오는 경우,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예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오늘 밤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루프탑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야경을 보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극대화되고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붙게 되고 사진 찍는다는 핑계로 포즈도 취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거예요. 특히 야경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같이 셀카 찍자고 하는 경우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찍잖아요. 이런 순간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와인이 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못했던 행동들을 와인 핑계로 할 수 있거든요. 손잡기, 팔짱 끼기, 어깨에 기대기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취해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중년 여성들은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활용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와인바에서 충분히 마시고 나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좀 더 있다가 가자고 하는 경우 이건 정말 노골적인 신호예요. 특히 근처에 좋은 호텔바가 있다면서 2차 가자고 하거나 집에 와인 있는데 마시러 갈래요 하는 경우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이런 순간을 놓치는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말 아까운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와인바나 루프탑바에서는 남성분들도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성이 이런 곳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너무 신사적으로만 행동하면 오히려 답답해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손도 잡아보고 허리에 손도 올려보고 귓속말도 해보고 이런 시도를 해야 관계가 진전돼요. 물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해야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와인바 끝나고 택시 타러 갈 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여성이 바로 택시 잡지 않고 좀 걷자고 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뭐 사 먹자고 하는 경우 이건 아직 헤어지기 싫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럴 때 과감하게 근처 호텔이나 모텔을 제안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중년의 연애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정말 후회하게 돼요. 여성이 먼저 드라이브 가자고 제안한다면, 특히 저녁 먹고 밤에 드라이브 가자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초대예요. 드라이브라는 게 단순히 경치 구경하고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차라는 밀폐된 공간, 단둘만 있는 시간, 어두운 밤이 주는 은밀함, 이 모든 조건이 친밀감을 극대화시키는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드라이브를 제안하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밤에 남자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젊은 시절과 달리 중년 여성들은 충분한 경험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차 안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을 아시나요?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음악이 흐르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신호 대기할 때마다 눈이 마주치고 이 모든 순간이 서로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특히 기어 변속할 때 손이 스치거나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한다면서 몸을 기울이거나 이런 작은 접촉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호감 있던 남성분과 몇 번 만났는데 진전이 없어서 답답했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저녁 먹고 드라이브나 가자고 먼저 제안했죠. 일부러 짧은 스커트도 입고 차 안에서 은은하게 퍼질 향수도 뿌리고 완전히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한강 야경 포인트에 차 세우고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결국 그날 관계가 확실하게 진전됐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중에 여성이 보내는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악 선곡을 로맨틱한 걸로 계속 바꾸기, 차가 춥다면서 가까이 앉기, 팔걸이에 손 올려놓고 은근히 터치 유도하기, 야경 포인트에서 차 세우자고 먼저 제안하기,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특히 편의점에서 맥주나 와인 사자고 하는 경우 이건 차 안에서 더 오래 있고 싶고 살짝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야경 포인트에 차를 세웠을 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여성이 시트를 뒤로 젖히거나 안전벨트 풀고 몸을 돌려 앉거나 발 아프다면서 구두 벗거나 이런 행동들은 모두 편안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예요. 특히 라디오 볼륨 줄이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우 이건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카페는 문 닫고 식당도 문 닫지만 드라이브는 원하는 만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여성들도 잘 알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려가고 이런 과정이 가능한 거죠. 특히 새벽 드라이브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오늘 밤 집에 안 가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차 안에서의 스킨십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손잡기는 기본이고 허벅지에 손 올리기, 목덜미 쓰다듬기, 이런 스킨십이 운전 중에도 가능하거든요. 여성이 운전하는 남성의 팔뚝을 만지거나 옆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멋있다고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모두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예요. 특히 운전 잘한다면서 팔 근육 만져보는 경우 이건 정말 노골적인 어필이죠. 남성분들이 드라이브 중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목적지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성이 드라이브 가자고 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좋은 곳 있으면 잠깐 서고 편의점 들러서 간식도 사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요해요.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분위기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은 드라이브가 끝날 때예요.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바로 내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거나 조금만 더 돌자고 하거나 근처 주차장에 차 세우고 더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우,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예요. 이럴 때 남성분들이 너무 신사적으로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하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용기 내서 키스 시도해보거나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많은 중년 커플들이 드라이브 중에 관계가 급진전됐다고 해요. 차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은밀함, 둘만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차에서 처음 키스하거나 더 깊은 스킨십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성이 먼저 드라이브 제안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드라이브 중에 여성이 모텔 지나가면서 농담조로 피곤한데 쉬었다 갈까 하거나 와인 봐보면서 한잔하고 갈까 하는 경우, 이건 진짜 직구예요. 농담인 척하지만 사실은 남성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좋아, 그럴까 하고 받아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중년의 연애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로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중년 여성이 호텔 라운지나 스파를 먼저 제안한다면 이건 정말 관계를 확실하게 진전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공간, 럭셔리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객실이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만들어내잖아요. 여성들이 이런 곳을 제안하는 건 절대 단순한 차 한 잔 마시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호텔 라운지는 일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서비스도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중년 여성들이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어요. 체면과 평판을 중요시하는 나이인데도 호텔을 제안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으로 상당한 결심을 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5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몇 달간 호감 있는 남성분과 만났는데 관계가 애매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결심하고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 하자고 제안했죠. 일부러 평일 오후 한적한 시간대를 골랐고 예약도 미리 해뒀대요.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면서 분위기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나고 결국 그날 객실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된 거죠. 스파는 더 노골적인 제안이에요. 특히 호텔 스파나 리조트 스파를 제안하는 경우 이건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파라는 게 기본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이완시키고 서로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게다가 커플 스파 패키지 같은 걸 제안한다면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함께 목욕하고 마사지 받고 휴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호텔 라운지에서 여성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일부러 소파 자리를 선택해서 가까이 앉으려고 하기, 호텔 인테리어 구경한다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자꾸 시선 보내기, 화장실 다녀와서 향수 뿌리고 립스틱 고쳐 바르고 오기, 이런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호텔 멤버십 있다면서 룸 업그레이드 할인된다는 얘기를 꺼내거나 이 호텔 객실 뷰가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 이건 정말 직접적인 힌트예요. 그리고 호텔 라운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게 객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라운지에서 충분히 분위기 만들고 와인도 마시고 취한 척하면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중년 커플들이 이런 패턴으로 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요. 여성 입장에서도 모텔보다는 호텔이 훨씬 부담이 적고 로맨틱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스파에서의 상황은 더 흥미로워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아지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는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특히 커플 마사지를 받으면서 나란히 누워있는 상황, 이건 정말 친밀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에요. 마사지 끝나고 나서 릴렉스 룸에서 함께 쉬면서 차 마시고 과일 먹고 이런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급속도로 가깝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40대 후반 커플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여성분이 먼저 피로 풀러 스파 가자고 제안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획한 거였대요. 커플 패키지 미리 알아보고 프라이빗 룸도 예약하고 완전히 준비를 다 해놓고 자연스럽게 제안한 거죠.
스파에서 함께 시간 보내면서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결국 그날 저녁 호텔 스테이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이나 스파에서 남성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여성이 이런 곳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게만 행동하면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더 깊은 스킨십을 시도하고 객실 얘기도 자연스럽게 꺼내보고 과감하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특히 호텔 라운지에서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지려고 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허무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서 오늘 특별한 날인데 기념으로 스테이 해볼까 하고 제안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호텔이나 스파 갔을 때 여성이 다음에 또 오자고 하거나 다른 호텔도 가보자고 하는 경우, 이건 정말 관계를 지속하고 싶고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럴 때는 바로 다음 약속을 잡으세요. 언제 갈까요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호텔이나 스파는 중년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럭셔리한 환경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진짜 감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성이 먼저 이런 곳을 제안했다면 그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중년의 연애는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후회하지 않아요.